서랍 맨 안쪽에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봉투와 한쪽 귀가 접힌 수첩도 있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막상 손을 넣어 꺼내면 다시 제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봄이 막 돌아오던 무렵 얇은 옷을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손끝에 먼저 닿은 것은 반쯤 접힌 채 오래 눌려있던 낡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이름도 없었고 오래 묵은 종이 냄새만 먼저 올라왔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창가빛 아래 몸을 돌리자 늦은 봄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무언가를 읽기 전인데도 벌써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버리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다시 펼쳐보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봉투와 한쪽 귀가 접힌 수첩도 있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막상 손을 넣어 꺼내면 다시 제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얇은 옷을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봄이 막 돌아오던 무렵이라 서랍 안쪽엔 아직 두꺼운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지나간 것은 부드럽지도 반듯하지도 않은 무언가였어요. 반쯤 접힌 채로 오래 눌려있던 낡은 봉투 하나였는데요. 겉면에는 받는 사람 이름도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묵은 종이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죠. 오래된 책장을 넘길 때 나는 그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젊을 때는 무심히 지나쳤을 냄새인데 이제는 그것이 잠깐 손을 붙잡더군요. 꺼내놓고도 한동안 바로 펴보지는 못했어요. 두렵거나 꺼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만히 있고 싶었던 거겠죠.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늦은 봄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빛이 닿은 자리에서 봉투의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접힌 선 위로 작은 눌림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접힌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 번 꺼냈다가 다시 넣은 흔적 같았습니다. 그 자국을 보면서 저는 몇 번의 계절을 생각했습니다. 이 봉투가 서랍 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나갔을까 싶었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찬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 말입니다. 저도 그 시간 안에서 많은 것을 바꾸고 또 그냥 두었을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서랍 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 한쪽에도 오래 묵힌 것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무언가를 읽기 전인데도 벌써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어느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닿아 있는 시간 말입니다. 빛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고 봉투는 손 안에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은 버리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다시 펼쳐보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자
손바닥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 종이와는 다른 결이 천천히 손끝에 닿아왔죠. 오래 접혀 있던 자리는 조금만 힘을 줘도 다시 굽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가 보았어요. 펴지지 않으려는 종이의 고집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그런 게 있더군요. 제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저는 괜히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바르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고쳐 앉고 나서야 종이를 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밖에서는 마른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인지 먼 데서 오는 바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조용한 봄날 오전이 배경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불러 세운 것도 아닌데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죠. 편지를 읽기 전에 숨부터 천천히 고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펼쳐보곤 했는데요. 우편물이 오면 서서 뜯고 읽다가 반쯤 두고 다른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빴고 마음도 늘 다른 데 가 있었죠.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니 글씨 하나도 쉽게 넘기지 못하겠더군요. 읽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종이 끝이 해져 있는 걸 보며 몇 번이나 다시 만졌을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버리려다 접고 정리하려다 미뤘던 날이 있었겠지요. 그 모든 날이 남긴 자국처럼 종이에는 작은 눌림이 많았습니다. 손때가 탄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의 색이 조금 달랐어요. 자주 만진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웠고 가장자리 쪽은 아직 연한 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날에 이 부분을 만졌을까 싶었습니다. 힘든 날이었는지 그냥 무심히 꺼낸 날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 자잘한 흔적들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내 손도 오래된 물건을 그렇게 만져왔을 테니까요. 버리지도 못하고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그냥 손끝으로만 확인하던 것들 말입니다. 사람 마음도 오래 두면 이렇게 접힌 자리가 남는가 봅니다. 펼치려 할 때마다 다시 굽으려 하는 그 종이처럼 말이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저는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 감촉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도 오래 두었다가 다시 손에 쥔 것이 있으신가요? 편지 안쪽의 글씨는 또박또박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씩 내려갈수록 쓴 사람의 숨이 보이는 듯 했죠. 힘을 줬다가 빠졌다가 하는 회개 굵기가 그날의 손 상태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썼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한 글자씩 제대로 앉혀 놓으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예전 부엌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작은 식탁 위에 종종 우편물이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도 있었고 반접지로 온 얇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바빴고 마음도 늘 다른 데 가 있었어요. 반찬통 뚜껑을 닫다가 보고 수건을 개다가 다시 보곤 했는데요. 누가 쓴 글인지보다 언제 읽을 틈이 날지가 더 궁금하던 때였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챙기다 보면 저녁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편지는 식탁 한켠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었어요.
급한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며 미뤄두기도 했습니다. 내일 읽으면 된다고, 또 내일이 되면 다시 내일로 넘겼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급하지 않은 것들이 더 오래 남더군요. 바로 대답하지 않았던 말, 다시 묻지 않았던 안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것들이었어요. 편지 속 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그때의 제 손놀림까지 떠올랐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두고 돌아서던 일,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기대던 자세도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던 손과 그 손으로 편지를 들었다 내려놓던 기억이 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남더군요. 머리로는 잊은 것 같아도 손이나 허리가 먼저 알아차리는 장면들 말입니다. 사람은 오래된 일을 장면으로 먼저 떠올리게 되나 봅니다. 냄새나 빛보다도 몸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식탁 앞에 서 있던 그 자세로 저는 한동안 그 시절 부엌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지금의 방은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귀에는 그때의 부엌 소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던 소리와 저 멀리서 들어오던 저녁 방송 소리 같은 것들이요. 읽는 내내 저는 그 시절의 부엌 앞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거기 있었고 저는 여기 있었지만요. 그 사이 어딘가에 그때와 지금이 조용히 겹쳐져 있었어요.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말과 날이 풀리면 얼굴 보자는 문장이 있었죠.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말도 조심스레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한번 읽고 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눈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달라질 리 없는데도 두 번째는 조금 다르게 읽혔어요. 첫 번째는 글자를 따라갔다면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말보다도 그 말을 적어둔 시간이 느껴져서였을지 모릅니다. 한 글자씩 눌러 쓴 흔적이 짧은 문장보다 더 또렷했거든요. 펜을 들고 앉아서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잠시 생각했을 시간이요. 별것 아닌 안부를 고르다가 이 문장에 닿았을 누군가의 오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줄을 읽고 다시 위로 눈을 올렸습니다. 이미 본 문장인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천천히 따라갔어요. 무슨 사연이 더 있었던 것도 잊고 있던 약속이 적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가볍게 들렸다가 다시 내려앉았죠.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요. 이유를 붙이자면 붙일 수 있겠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조용한 것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이 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더군요. 그냥 어떤 날은 어떤 것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올 만한 때가 된 것뿐이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마음을 말로 세우지 않게 되더군요. 젊을 때는 이유를 알아야 직성이 풀렸는데 지금은 모른 채로 두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두는 날도 생기게 됩니다. 창밖 빛이 조금 기울어 있었고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편지 위에 손을 올려두자 종이가 손바닥 온기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편지 앞에 앉아 있던 저는 바로 그런 날을 지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그냥 두는 일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 저는 몰랐을 거예요. 편지 끝부분에는 짧은 덧붙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답장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 한 줄이었죠.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조금 오래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늘 마음이 먼저 바빠졌는데요. 답장을 미루면 미안하고 연락이 늦으면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빠르게 답했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것이 성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늦어지는 일에도 그 나름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무엇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갈 속도를 주는 말이겠지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다려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집 화분들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잎들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세지 않아서인지 흔들리는 것이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 잠깐 몸을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함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자라. 천천히 와라. 밥은 먹었니? 그 말들은 듣는 날보다 시간이 지난 뒤 더 조용히 떠오르더군요.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온도가 느껴지는 것들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재촉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이렇게 뒤늦게 고마워지기도 합니다. 편지 속 한 줄도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문 듯 했습니다. 적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썼을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오래 남는 말이 있거든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손 안에 편지를 쥔 채 저는 한동안 화분들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잎이 흔들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몸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재촉하지 않던 목소리를 오래 기억하나 봅니다. 그 목소리가 꼭 큰 위로가 아니어도 이렇게 오래 남는 것을 보면 말이죠. 편지를 접어두려고 하다가 저는 다시 한번 펴보았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빈칸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문장 사이가 넓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문 시간이 느껴져서였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쓴 사람이 잠깐 멈췄던 자리인지 원래 그렇게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 여백이 이상하게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내용을 보려고 펼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글씨를 쓴 사람의 손과 그때의 마음을 가만히 짐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오후였을까 생각했어요. 햇볕이 들어오는 방이었는지 흐린 날이었는지도요. 앉아서 썼는지 아니면 서서 급하게 몇 줄 적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 알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어떤 것은 버릴 때를 놓쳐 남는 것이 아니라요.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있더군요. 서랍 안에서 몇 번의 계절을 지낸 이 편지도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리겠다고 꺼낸 적도 없고 간직하겠다고 깊이 둔 적도 없는데요. 어느 날 손에 닿았고 어느 날 다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오래 두었기 때문에 이제야 꺼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젊을 때 읽었다면 금세 접어두었을 말을요. 그때의 저였다면 이 편지를 읽고도 크게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바빴으니까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드는 일에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빠르게 지나치지 않게 된 것, 멈춰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다시 펼쳐본다는 일은 지난날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으로 예전의 온도를 다시 만져보는 일이겠지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도요. 그렇게 생각하니 종이 한 장이 괜히 더 따뜻해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종이에서 오는 것인지 제 손에서 오는 것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해가 조금 더 기울자 방 안의 빛도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편지 위에 머물던 밝은 자리가 천천히 제 손등으로 넘어왔죠. 손등에 닿은 빛이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은 여름과 달리 오래 머물러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문득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입은 겉옷 하나, 쉽게 못 버리는 컵 하나, 그리고 가끔 다시 듣게 되는 말들 말입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남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함께 지나온 시간이 물건이나 말에 조용히 붙어 있었던 거겠지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가까이 지냈다가 멀어진 이도 있고 자주 보지 못해도 떠오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왜 멀어졌는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진 것도 있었어요. 바쁘다는 말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거리가 되는 날도 오더군요. 그렇다고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닌데 다시 연락하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얼굴은 이제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은데요. 글씨의 기울기와 말끝의 온도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웃을 때 눈이 먼저 휘어지던 것도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는 순간도요. 얼굴보다 그런 것들이 더 오래 남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꼭 선명해서 남는 게 아니라 가만한 결로 남기도 하나 봅니다. 선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소리가 없었고 창밖도 잠시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말이 없다고 비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더군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남는 온기 말입니다. 편지 한 통이 그것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오래전 그 사람 곁에 있었던 시간들을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결만 남아 있어도 충분히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처음보다 조심스러웠고 처음보다 천천했습니다. 봉투 안에 넣어 서랍에 둘까 하다가 잠시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죠. 오늘 안에는 조금 더 보이는 자리에 두고 싶었습니다. 서랍 안에 다시 넣으면 또 오래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가까운 데 있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책상 위에 놓인 봉투가 작고 납작하게 빛을 받고 있었어요. 별일 아닌 물건 하나가 하루의 속도를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몰랐던 것이 저녁 무렵엔 달라져 있는 날 말이죠.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그날의 저는 무언가를 정리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오래 남아있던 것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본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 끝이 전보다 조용해지더군요. 부엌에 서서 냄비에 물을 올리는데 창밖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은 금방 어두워지죠. 낮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어둠은 제때 찾아오더군요. 방 안에는 저녁 냄새가 조금씩 돌았습니다. 뭔가를 끓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 익숙한 냄새였어요. 수십 년을 맡아온 냄새인데 그날은 그것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정리한 뒤 손을 씻고 불을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환한 것보다 하나만 켜둔 불빛이 그날 저녁엔 더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밝으면 오늘이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함을 조금 더 붙들고 싶었거든요. 문득 내일도 바쁘게 지나가겠지 생각했어요. 장을 봐야 하고 연락해야 할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잠깐 멈춰서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날이 있으니까요. 서랍 속에 오래 있던 것이 어느 날 손에 닿듯이 말입니다. 읽고 덮어둔 것들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은 그것을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저녁처럼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서랍 안이 아닌 오늘 하루 가까운 자리예요. 무언가를 정리한 것도 아니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두었던 것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본 것 뿐이었죠. 그것만으로도 하루 끝이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짐이 아니라 옹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더군요. 오래 두었기 때문에 이제야 꺼내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당신 곁에도 그런 것이 하나쯤 있기를 바랍니다.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